나 예체능으로 떼돈 벌어가지고 개부자 될 거야 라고 시작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아무도 없어. 좋아서 시작한 거예요. 좋아서. 행복하려고 시작한 거예요. 행복하려고 시작했는데 자꾸 어디가 아파.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계속 아프잖아. 그럼 결국 그것 때문에 예체능을 접어. 다른 일을 해야 돼. 그럼 내가 젊었을 때 예체능 한 걸 후회한다니까. 내가 젊었을 때 예체능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 안 아플 텐데. 뿅. 안무 연습을 하루 빠지면 그걸 따라잡는데 3일이 걸린다는데 맞나요? 하는데 사실 하루 빠진다고 내 실력이 막 줄어드는 건 모르겠는데 내 몸이 좀 뻑적지근할 때는 있어요. 연습을 하루라도 안 했을 때 매일같이 연습하다가 하루 연습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몸이 좀 뻑적지근할 때가 있어. 그런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휴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내가 안무를 외웠잖아요. 안무를 외웠어. 그러면은 집에 가서 자고 내가 몸을 휴식하는 동안에도 내 몸은 안무를 익히고 있다니까. 내가 1월 1일에 어떤 춤을 했는데 한 동작이 너무 안 됐어. 진짜. 어떤 동작이 너무 안 됐어. 그런데 하루 정도 쉬었다? 너무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그날 하루 종일 했는데 안 돼가지고 다음날 하루 쉬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에 해보니까 되는 거야. 하루 쉬고 나니까 되는 거야. 그런 게 있어요. 잘 쉬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마냥 맨날 연습한다고 또 잘 되는 건 아니야. 이제 몸 같은 경우는 쓰면 쓸수록 닳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 쉬어주느냐. 이것도 내 실력을 잘 늘려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다음날 더 잘 되는 걸 알걸? 하루만 쉬면? 우와! 어제보다 잘 되는데? 이럴 거예요, 분명. 근데 하루를 쉴 때 마냥 막 침대에 퍼질러져가지고 이렇게 막 누워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이런 거 말고 쉴 땐 쉬더라도 집에서 스트레칭이라던가 아니면 간단한 조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예 퍼질러서 쉬지 말라는 거지. 몸을 쓰긴 쓰는데 쉴 때는 확실하게 쉬어주고 이틀 춤 연습을 했으면 하루는 쉬어야지. 3일 춤 연습을 했으면 하루는 쉬어야지. 그러라는 거지. 근데 막 쉬었는데 이틀 쉬고 3일 쉬고 4일 쉬고 5일 쉬고 이러면은 분명히 내 몸에서 신호가 옵니다. 뻣뻣해지는 신호가 옵니다. 하루 쉰다고? 막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춤추는 사람도 잘 쉬어야 돼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롱런 하려면 바짝 벌고 늙어갖고 골병 들어서 아파할 거다. 이러면은 맨날 연습해도 돼. 근데 저는 그렇게 살자는 주의는 아니에요. 행복하려면 건강해야 하니까. 내가 행복하려고 춤을 췄잖아요. 그런데 춤을 춰가지고 내가 늙어서 아파서 행복하지 못하다면 내가 젊었을 때 춤춘 거마저 행복하지 못한 게 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휴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했으면 하루 정도는 쉬라는 얘기예요. 어떤 말인지 알겠죠? 아이고 매일매일 연습을 하다가 연고를 달아가지고 춤을 그만두게 이거 봐. 이게 우리나라 예체능 그 강사들이 잘못된 걸 가르친다니까. 잘못된 걸 가르쳐요. 맨날 연습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된 거는 맞을 거야. 그런데 그거는 걔네들 몸도 같이 타고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몸이 타고나서 맨날 연습해도 무릎이 다치지 않고 허리가 다치지 않고 어깨가 나가지 않아서 그런 거야. 걔네들은 그 몸 자체가 재능이니까.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타고날 수 있는 그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는 맨날 연습을 했더니 잘했다라고 하는 거야. 자기 몸이 재능인 줄 모르는 사람들. 근데 일반인한테 그걸 적용시키면 어떡해? 휴식을 안 주면 어떡해? 그러니까 연골이 나가고 무릎이 나가고 발목이 나가서 그만두는 거예요. 이 예체능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르쳐. 우리나라에서. 특히 체육계? 프로에 가서도 그래. 체육계는 프로 선수가 돼서도 그래야 돼. 지금 우리나라 농구 망한 이유 뭐예요? 훈련 방식이 너무 병신 같아서잖아. 매일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할 수 있는 몸을 타고난 사람들이야. 매일같이 춤춰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매일같이 노래해도 성대결절에 안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지 알겠죠? 하루에 20시간씩 그림 그려도 손목 염증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나는 3시간씩 매일 얘기하면은 성대결절이 올 것 같아. 그런데 산에 가가지고 소리 질러갖고 막 득음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20시간씩 노래해도 원래 성대결절이 안 오는 타고난 성대를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하루라도 연습을 안 하면은 다리에 물집이 난다, 종기가 난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관절에 이상이 안 가는 타고난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평범한 일반인한테 자기네들의 훈련법을 강요한다고. 그러니까 일반인은 따라가다가 몸이 부서져서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나가 떨어진 사람들은 평생 어렸을 때 내가 여기를 다쳐가지고 하면서 거기 아파하면서 산다니까. 그럼 누구 탓이야? 선생 탓이지. 근데 그 선생은 그 강의법으로 돈 잘 벌어먹고 잘 살고 있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이틀 했으면 하루 쉬라고. 휴식이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쉬는 동안 내 몸이 연습을 하고 있어. 근육을 회복시키고 관절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더 좋은 춤을 출 수 있게 내 몸을 준비시켜 준다니까요. 어제 안 됐던 동작이 내가 하루 쉬고 나면은 그 다음날 된다니까. 내가 연습을 안 해서 안 될 것 같지. 하루 쉬고 나면 오히려 돼요. 연습도 중요하지만 휴식도 중요해요. 근데 저는 쉴 때 그냥 마냥 쉬라고 하지 않아요.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생각해야지.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쉬는 동안. 내 몸은 안 움직여도 머릿속으로 내가 안 됐던 동작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몸을 조금 더 잘 움직일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생각해. 그리고 몸한테는 휴식을 줘. 그럼 몸이 회복되고 나면 그 생각했던 대로 동작이 내 몸이 따라가져요. 왜? 회복이 됐으니까. 근데 몸이 회복도 안 됐는데 내가 동작을 못 따라간다고 앞에 있는 선생들은 너 연습이 부족하다고 뭐라 한다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애가 동작을 따라갈 수 있는 회복 시간을 줘야지. 근데 그런 걸 주지 않고 너가 연습이 부족해서 그래.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아니 노력도 노력 나름이지 무식하게 노력하는 것만큼 멍청한 게 없어요. 예체능은 돈 벌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50분 중에 예체능 하시는 분들이 여기 10분이라도 있으시면은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뭐 제가 뭐 거장은 아니지만 예체능은 돈 벌려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벌려고 예체능 시작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나 예체능으로 떼돈 벌어가지고 개부자 될 거야 라고 시작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아무도 없어. 좋아서 시작한 거예요. 좋아서. 행복하려고 시작한 거예요. 행복하려고 시작했는데 자꾸 어디가 아파.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계속 아프잖아? 그럼 결국 그것 때문에 예체능을 접어. 다른 일을 해야 돼. 그럼 내가 젊었을 때 예체능 한 걸 후회한다니까. 내가 젊었을 때 예체능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 안 아플 텐데. 그러면서 뭔가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내가 공장에서 일을 했으면 지금 과장을 달았을 텐데. 이러면서 후회한다니까? 그렇게 후회하잖아. 그럼 내 자식이 나중에 아빠의 재능을 이어받아가지고 예체능이 하고 싶대. 그럼 그 아빠는 애한테 뭐라 그러겠어? 하늘이 무너져도 안 된다고,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 그렇게 하면서 반대하지. 그럼 그 어린 친구가 BTS가 될 수도 있는 애였어. BTS가 될 수 있는 애라니까. 누가 알아? 될지 안 될지. 하나의 가능성이 없어졌죠. 그럼 결국 그거 누구 때문이야? 예체능을 잘못 가르쳐준 선생 때문이에요. 제대로 쉬게 하지 않고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이 친구들을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교수법을 공부하지 않고 자기가 했던 대로 막 굴린 그 선생 탓이야. 그 사람한테 부상을 지어준 선생 때문에 그 사람의 아들이 나중에 예체능을 하고 싶어도 안 하게 돼요. 잘못된 교수법을 가지고 있는 선생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 예체능 교육법이 진짜 잘못됐어요. 그냥 지가 살아온 대로 그냥 가르쳐. 세상이 바뀌었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예체능에서는 3년이면 변해요. 3년마다 변해요. 예체능 바닥은. 근데 자기가 20살 때 하던 거를 35, 40이 돼가지고 애들한테 똑같이 가르치고 있어. 20년이 지났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2010년대에 우리나라 어땠는지 기억나요? 2010년대에 여러분 휴대폰 뭐 썼어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2010년대에 우리 휴대폰 뭐 썼는지 기억도 안 나잖아. 막 아몰레드 막 이런 거 썼다고. 연하의 햅틱 막 이런 거 썼다고. 근데 지금 갤럭시 10 쓰잖아, 우리. 아이폰 쓰고 갤럭시 S20 쓰고. 그러니까 10년 만에 이렇게 변했다고 세상이. 10년 만에 세상은 이렇게 변했는데 10년 전에 유튜브 있었어요. 우리 유튜브 아무도 안 봤어. 10년 만에 이렇게 변했는데 나이 35 먹은 사람이 자기 20살 때 배우던 방식을 애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다니까. 15년이 넘게 지났는데 애들한테 그 방식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재능 있는 애들만 살아남고 나머지 그 이선에서 활약할 수 있는 좋은 재능을 가진 애들은 어디 부상을 입고 다 나가 떨어진다. 선생들도 학생들처럼 꾸준히 발전하려고 해야 돼요. 지 실력이 발전할 게 아니야. 교수법이 발전해야 돼. 교수법이. 가르치는 거랑 잘하는 거랑 달라요. 자기가 선생을 할 거였으면 어떻게 하면 애들이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애들이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선생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만 애들 가르치려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안 있어도 어디선가 주워 들어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애들을 조금이라도 더 잘 가르치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하잖아. 자기 커리어로만 하려고 하잖아. 그리고 근본부터 썩어 있어요. 근본부터.